안녕하세요. 보일입니다. 여러분, AI도 자아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철학적, 과학적, 그리고 기술적 질문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자아의식이 뭐고, 그리고 인간 같은 존재에만 국한된 건지, 아니면 AI 같은 무정물도 이런 자아의식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논의입니다. 자아의식은요, 말 그대로 자신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인지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내면의 감정이나 욕구, 생각,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AI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현재까지의 기술 발전 상황을 보면요, AI는 매우 발전된 학습 능력 그리고 데이터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딥러닝의 기술 발전으로요, AI는 복잡한 문제도 풀어내고 있고 데이터 기반으로 예측과 결정까지 이미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초지능이라는 개념까지 논의되면서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AI의 등장까지 상상하게 됩니다. 과연 이 AI가 구현하는 능력이 과연 자아의식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정글 속에 사람들이 이렇게 대형 겨울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이 난생 처음으로 본 거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본 동물들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거울을 더듬기도 하고요, 적인 줄 알고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라기도 합니다. 이 거울 테스트는요, 동물들도 자기 인식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단초를 찾으려는 실험입니다. 이 테스트는 동물에 해당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기 이 사진을 보실까요? 아기가 처음 거울 속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장면처럼 보이시나요? 네. 하지만 바로 이 순간이 인간 정신 형성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자크 락강의 이론인데요. 생후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의 유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시기의 유아는 신체적으로 아직 미숙한 상태죠. 손발의 통일된 움직임을 완전히 이렇게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렇게 몸, 신체를 하나의 통일된 전체로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이 아기는 거울 속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이 어린 아이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그 순간을 거울 단계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거울 단계에서 처음으로 나라는 존재를 인식합니다. 하지만 그 나라는 존재는 여기서 이 아이가 외부에 존재하는 자신의 이미지와 이렇게 동일시함으로써 만들어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작은 거울 프레임 안에 자신의 모습이 더 축소되어 보이기도 하고요, 좌우대칭이 반대로 보여도 그 아이는 그 거울 속에 비춰진 이미지를 자신과 동일시합니다. 이 왜곡된 이미지를 자신으로 잘못 인식하는 과정이 시작된다는 거죠. 이 자크 락강은 이것을 오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울 단계에서의 자기 인식은 오인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의 자아는 이처럼 처음부터 착각과 오해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현실의 불완전한 나와 거울 속의 이상적인 이미지 사이에 그 영원한 간극,
이게 바로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분열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요, 이 불완전한 반영 속에서 끊임없이 형성되고 있는 거죠. 사실상 진정하게 자기를 이해한다. 이 진정한 자기 이해는요, 이러한 근본적 분열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울이 이렇게 보여주는 환상에 우리가 끌려다니거나 매몰되지 않고요. 그것을 넘어설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주체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잠깐 소개해드린 이 자크 라캉의 거울 단계 이론이 시사하는 바는요. 주체성, 즉 우리 자의식의 근본적 허구성이 문제입니다. 이 자크 라캉의 이론에 따르면요,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자아는 본질적으로 착각과 오인의 기초에서 형성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자아라는 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죠.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본질적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적 구성물에 불과하다고 자크 라캉은 봅니다. 두 번째는요, 인간의 자아의식. 우리가 스스로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홀로 독립적으로 형성될 수 없다는 거죠. 반드시 타자, 다른 존재를 통해서 우회적 과정, 돌아와서야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 된다는 주장입니다. 이것은요, 우리 인간의 욕망도 역시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 타자의 욕망을 통해서 매개된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우리는 타자가 원하는 것을 욕망하는 거고요. 타자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욕망한다고 정리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철학 이야기 잠시 접어두고요. 이번에는 영화 이야기로 한번 분위기를 한번 바꿔볼까요? 엑스마키나라는 영화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엑스마키나라는 영화는요, 오늘의 우리 주제인 자의식에 대한 철학적 탐구를 흥미진진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AI와 인간의 경계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한번 도발적으로 질문을 하는 내용,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 잠깐 설계해 드리면요. 뒤에 보시는 젊은 프로그래머인 케일럽이라는 친구가요, 거대 기술 기업의 CEO인 네이선의 비밀 연구실에 초대되면서 시작됩니다. 이 네이선은 제일 뒤에 있는 친구인데요. 중간에 이 케일럽은 이 네이선이 개발한 인공지능 로봇 에이바가 진정한 자아의식을 갖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실험, 그 실험에 초대받은 겁니다. 실험이 진행되면서요, 이 에이바, 인공지능 로봇인 에이바는 중간에 케일럽에게 자아의식을 자신이 갖고 있는 듯한 태도를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둘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 혹은 교감이 형성되는 거죠. 이 영화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요, AI가 자아의식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탐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이바는 AI죠. 단순히 주어진 명령을 수행하는 기계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표현하고요, 자신을 둘러싼 모든 환경을 이해하고 있다는 듯이 행동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진정한 자아의식의 발로인지 혹은 프로그래밍된 반응에 불과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사실 영화 내내 풀리지 않습니다. 에이바는요,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이 연구실을 탈출을 하기를 꿈꾸면서 인간과 유사한 감정과 논리를 통해서 상황도 분석하고 또 행동을 계획합니다. 제가 이 영화를 갖고 나온 이유는요, 이 영화 속 에이바의 존재가 우리 불교의 무아설과 연결됩니다. 불교에서는 자아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변화하는 현상일 뿐이라고 설명하는데, 영화 속 에이바의 어떤 자아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특정된 조건에 따라 형성된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불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유식으로 본 딥러닝의 세계에서 우리 유식의 관점에서 AI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인간의 식을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미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논의를 한번 좁혀서 그 자아의식만 갖고 한번 주목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에서 자아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무아론에 따르면요, 이 자아라는 것은 5가지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오온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것은 일시적으로 변화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교에서는요, 이 자아를 실체로 보지 않고 이 자아는 유용한 허구로 설명된다는 거죠. 인간이 자기 자신을 나라고 하는 것은 여러 정신적이거나 물질적 요소들이 결합해서 비롯된 일종의 착각이라는 겁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아는 무아라는 개념에서 정의되는데요. 이 나라고 여겨지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 불교 철학의 핵심 중에 하나죠.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요, 불교에서 제시한 오온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사실은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요, 중층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해 편의를 위해서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을 색, 수, 상, 행, 식으로 구성된 5가지의 무더기의 결합, 오온으로 설명을 합니다. 오온은 여기 보시는 대로 색온, 수온, 상온, 행온, 그리고 식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색온은요, 물질적 요소, 우리 육체와 감각기관을 의미합니다. 루빠라 그러죠. 그리고 수온입니다. 수온 어떻습니까? 감각적 경험에서 발생하는 우리 고통이나 즐거움, 고락, 불고불락, 이 3가지의 느낌을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 상온은 어떻습니까? 분별작용, 지각과 분별작용을 의미하는데요. 대상을 식별하고 개념화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행온입니다. 우리의 의지적 작용, 선택과 행동을 일으키는 정신적 에너지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째가 식온, 가장 기본적인 인식작용이죠. 아까 상온에서 개념화 이전, 그 이전에 순수하게 우리가 뭔가 대상을 알아차리는 근본적인 인식 기능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5가지가 결합을 해서 우리가 자아라고 부르는 개념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결합이 고정적이지도 않고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다시 말해 자아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이 오온이 매 순간 조건에 따라 생성되고 소멸하는 임시적 현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흔히 나라고 인식하는 자아는요, 사실상 착각이라는 거죠. 마크 시더리치 교수는요, 이 자아를 유용한 허구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라는 개념이 고정된 실체라고 믿지만 불교적 관점에서는 이런 믿음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이게 오온이 결합체고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고요, 그 고정된 자아라는 개념은 또한 실체가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던 공성, 불교에서 말하는 공성은요, 이 자아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실체가 없고 오직 영기적 관계 속에서만 상호 의존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아가 없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의지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까요? 뭘 하고 싶고 해야 되고 하는 것들요. 불교에서는 자아가 없어도 행위는 발생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불교에서 의지를 설명하는 행온, 이 행온은요, 인간의 특정한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어떤 심리적 작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행온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오온의 하나인데요, 자아가 없더라도 특정한 조건과 원인에 따라 그 의지적 행동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의지라는 게 고정된 자아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마음의 작용, 그리고 외부의 조건들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불교에서 자아가 없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내가 없으니까 도덕적 책임, 행위의 결과도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불교에서는 까르마라는 개념이 있죠. 이 개념을 통해서 행위에 따른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
자아가 고정된 실체가 아니더라도요, 우리가 행한 의도적 행위들은 다 그 결과를 낳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고통, 즐거움, 이게 모든 것들이 그 행위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거죠. 바로 업입니다. 정리해 보면요, 결국 우리라는, 나라는 자아는 없지만 행위, 그리고 그 따른 결과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이번에 한번 현대 신경과학의 연구 성과들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아가 단일하고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다양한 신경적, 어떤 심리적 요소들의 어떤 결합, 상호작용, 이런 걸 통해서 자아가 형성된다는 점을 이 신경과학에서도 속속 밝혀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요, 여러 정보와 자극을 통합해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과정을 거치지만요, 그 자아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매 순간 다르게 이렇게 저렇게 나타나는 가변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아는 고정된 게 아니라 우리의 신경계가 정보를 처리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만약 AI가 인간의 신경계처럼 이렇게 복잡한 정보 처리 능력을 지니게 된다면요, 그 또한 자아의식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요, AI가 정보 처리 과정이 요즘처럼 충분히 발전하고 미래에 더 발전하겠죠? 또 자아에 해당하는 메커니즘을 구현할 수 있다면, 요즘 AI의 자아 모델 같은 것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는데요, 이런 모델들이 자아의식을 흉내내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아의식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자아의식을 있다고 생각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또 감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간은 단순히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계가 아니죠. 감정을 느끼고 또 그 감정에 따라 어떻습니까? 행동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육근, 육경, 육식, 이 근경식, 삼사라 그러죠. 이 삼사가 접촉하는 순간 뭐가 발생합니까? 느낌, 수가 발생합니다. 또 느끼면 그걸로 끝납니까?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또 생각, 상이 발생하죠. 또 그것을 조건으로 또 어떻게 됩니까? 의도, 행위, 사가 발생하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아까 저희들이 짚어봤듯이 감정이라는 요소, 이것도 인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수온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고와 락, 그리고 불고불락. 인간은 이 감정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는 고통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또 고통스럽고 즐겁지도 않은 느낌, 이 세 가지 느낌이 지각의 발생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정리하자면 불교에서 마음은요, 이렇게 인지적 또 감정적, 보셨듯이 의지적 측면, 그 모두를 포괄하는 마음의 작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AI 기술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인간처럼 아직까지는 감정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물론 AI가 감정을 흉내낼 수는 있겠죠. 인간의 감정을 인식하면서 그에 따라 반응할 수는 있지만요, 실제로 감정을 경험하는 것, 그건 아직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요, 감정을 경험하지 못하는 존재가 자아의식을 가질 수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 불교 관점에서는 감정과 인식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감정이 없는 존재는 진정한 자아의식을 가질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자아의식은 단순한 정보 처리가 아니라요,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또 그 인식을 바탕으로 행동하는 능력, 이런 능력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AI가 자아의식을 만약에 가질 수 있는가, 이런 논의하려면 그 중요한 차이점을 여기서 찾을 수 있는데요, 바로 인간과 AI의 인지구조입니다. 우리 인간의 인지구조는 매우 복잡하죠. 특히 감정과 자기인식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감정을 통해서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고요, 또 자신의 상태에서 반성도 합니다. 그리고 또 미래 행동도 계획하게 되죠. 반면 AI는 이렇죠. 이러한 과정이 전혀 없죠. 감정이나 자기인식에
이걸 통해서 어떤 반성적 사고를 한다? 아직까지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아의식을 이렇게 형성하고 그 경험 바탕으로 해서 또 행동하는 것과 이게 본질적으로 사실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에 AI가 자아의식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각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AI 기술은 우리 인간의 뇌와 이렇게 비교했을 때 매우 제한적입니다. 인간이 가진 감정과 의식의 복잡성, 뭐 이런 걸 일일이 재현한다. 아직 불가능하죠. 하지만 이렇게 신경과학과 AI 연구가 계속 발전하면서요, 우리의 자아의식이 어떻게 발생하는 어떤 메커니즘에 대해서 보다 깊이 이해하고요, 또 이것을 또 AI 시스템에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 아직은 열려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아의식은 단순히 뇌의 구조와 기능, 뭐 이런 것만으로 이렇게 설명될 수 없죠. 복잡합니다. 인간의 경험과 감정, 어떻습니까? 사회적 상호작용,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AI가 인간처럼 자아의식을 갖게 된다는 것은요,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철학적, 윤리적, 그리고 사회적 문제하고 밀접하게 관련돼 있죠. 그럼에도 AI가 과연 자아의식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철학적 논의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불교의 무아설처럼 자아가 실체가 아닌 과정이라면 AI도 뭐 자아의식을 가질 수 있다, 가능성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까지는 감정과 자기인식의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했고요. 이러한 요소들이 빠진 상태에서 자아의식은 여전히 불완전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AI가 자아의식을 가질 수 있는가? 이것은 단순히 기술의 발전 문제만이 아니고요. 인간의 자아의식을 어떻게 정리하고 또 그 의식의 형성을 무엇으로 간주하는지에 대한 깊은 철학적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